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점 활성화 제3강 종합 분석 및 마케팅 방향성 바로잡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종류와 이런 마케팅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 종류입니다. 자, 저희가 기존의 오프라인의 매장을 오픈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굳이 내가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시민분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직접 우리 매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종업원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응대가 가능하겠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매장은요. 검색 기반의 노출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올리실 때 알고리즘이나 혹은 키워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온라인 상점에 올리실 때는 이 키워드나 알고리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올리는 것도 정확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직접적인 응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실 때는 세 가지를 이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과 설명글 혹은 동영상에만 의지를 해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리뷰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의 리뷰를 보고 이 정도면은 구매해도 되겠다.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단점들이 있었네. 이건 안 되겠다라고 구매 결정에 최종점을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리뷰를 세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 수인데요. 요즘은 많은 사이트들이 이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구매 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출해 놓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제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매 수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찜수입니다. 찜수는 쉽게 말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매출의 영향보다는 이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인지도를 어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사전에는 내가 좀 수동으로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채워도 되고 혹은 마케팅 대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은요, 한마디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꼭 비타민들이 있죠. 근데 이 비타민도 너무 많은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수많은 마케팅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기보다는 우리 기업, 우리 제품에게 맞는 것을 정확히 집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제품과 기업 분석이 정확히 끝난 후에 그것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죠. 그러면 블로그에서 많은 리뷰나 내가 직접 사용해 본 후기들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로 정말 기존 고객이 그 물건을 구매해서 그걸 내가 직접 포스팅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반에는 아직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는 경우 혹은 이제 막 온라인에 진출할 경우에는 아직 매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자단, 체험단, 방문형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자단은요, 내가 사진과 원고를 직접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블로거님들께서 그 사진과 원고를 토대로 작성을 해서 글을 올려주는 형식이죠. 자, 두 번째는 체험담. 우리 제품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세요. 혹은 우리 음식점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음식점을 한번 식사해 보세요. 시식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담이 있고요. 세 번째, 방문형. 말 그대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놀이동산이라고 하면은 놀이기구를 와서 직접 타보거나 혹은 뭐 사진관이다 하면은 사진을 직접 촬영해 본다, 이런 식으로 방문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과 원고를 제공해서 블로거 분들께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직접 한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형태의 기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블로거님들께서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자단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진 원고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죠?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대행사를 껴서 하거나 혹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에다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대행사들이 나오죠. 이 많은 대행사 중에 어떤 곳이 가장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직접 모집은 요즘은 이렇게 블로거들을 모집하는 오픈 채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거랑 아니면 다이렉트, 내가 블로거님에게 직접 쪽지를 보내거나 혹은 메일을 보내서 우리 제품을 한번 홍보해 주세요 라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랑 혹은 틱톡이 있는데요. 이 같은 방법에도 유튜버랑 틱톡은 이미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홍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조금 높아지겠죠. 이 방법도 내가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나 혹은 내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유튜버나 틱톡 누구나 다 아는 그 유명하신 분들을 채용하시기 위해서는 완전 고가의 금액이 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고, 혹은 요즘은 꼭 유명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뭐 1000명 정도의 그런 나노분들을 활용해 주시는 마케팅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너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하면은 저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이 인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노 한 1000명대 정도 혹은 뭐 8,900명 정도의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틱톡도 요즘 유튜버를 이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필요하다, 낮은 분들이 타겟이다 하시는 분들은 틱톡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한참 한 5년 전쯤에 네이버 카페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네이버 카페의 여파가 엄청났던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SNS나 기타 스트리밍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네이버 카페가 크게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네이버 카페에 모여있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페를 잘 활용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유형을 보면요, 맘카페가 있고요, 지역 카페, 특정 모임 카페가 있습니다. 맘카페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엄마들이 모여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역 카페예요. 뭐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정 모임입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관심 분야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모여있는 특정 모임이에요.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이 명확하고 같은 성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집단이 정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페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카페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마찬가지로 대행사를 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침투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카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카페는 조금 경쟁률이 치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제재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유명한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런 대행사를 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도 광고의 활용 용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네이버에 가끔 이런 글이 올라오죠. 제가 어디 몸이 부분이 안 좋아서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려고 하는데 좀 어떨까요? 라는 이런 제품에 대한 의문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올려놨을 때 해당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 어떤 특정 제품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러이러한 제품이 이러이러한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높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모두 하나의 마케팅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신 키워드를 잘 잡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지만 네이버 지식인상 하루에도 키워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노출 금액이 조금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이거는 나의 선택의 범위입니다. 내가 조금 상단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의 금액을 조금 많이 들이셔야 하고, 아니다 나는 그냥 올리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한 3, 4천 원? 5천 원까지만 활용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행사 또는 직접 침투가 가능한데 대부분은 대행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규정이 정확하고 잘못 작성했을 경우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 홍보는 말 그대로 뉴스 기사예요. 여러분, 뉴스 기사도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급의 뉴스 업체,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딱 아는 그런 뉴스 업체들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 한 10만 원 이상 들고요. 아니면 평균 그냥 적당한 업체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5만에서 10만 원, 조금 지역 신문이나 규모가 작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역시 대행사 혹은 직접 컨택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 뉴스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틀이 정확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대행사 또는 원고를 대필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신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을 때 직접 진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요즘은 정말 연예인만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할 정도인데요.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는 메가, 나노, 일반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메가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 저 분야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딱 인지가 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나노. 완전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급의 속해 있으신 분들, 일반은 이제 막 인플루언서에 발을 디디신 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세 분류는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 혹은 브랜드를 얼만큼 홍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대행사 혹은 내가 인플루언서에게 DM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광고의 이런 광고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수락할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메가 인플루언서를 진행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반 인플루언서를 먼저 공략하시고 다음으로 나노, 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메가 인플루언서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메가 인플루언서 분들은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걸 이미 소비자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일반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 서칭을 해서 이분이 이런 분야에선 진짜 설명을 잘 해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DM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우리 제품을 잘 홍보해 주실 만한 분을 찾는 거는 물론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게 가장 처음에는 정말 숨은 보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종류별 특징 및 마케팅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와 여성 두 분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행 가려면 일단 숙박업소 찾아야 되죠. 또 숙박업소 말고 맛집도 찾아봐야겠죠. 자, 저 여성 남성분이 한 4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0, 5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혹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중에서
어떤 플랫폼에 검색을 할까요?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저 여성분, 남성분이 10대에서 20대 초반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네이버 SNS 어떤 거 선택을 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이버랑 SNS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연령대, 주 타겟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10대에서 20대 분들은 대부분 설명글이 짧고 사진 위주의 글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40, 50대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해주시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설정을 하신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조금 더 힘을 줘야 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필요한 브랜드다 하시면요. 네이버 블로그에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들은 네이버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SNS 계정을 훨씬 더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SNS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요. 또 사진 위주의 게시글을 올리면 좋습니다. 반대로 주 타겟층이 50대, 60대, 40대 같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SNS보다 네이버의 검색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타겟으로 해서 블로그에 조금 더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명확한 타겟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SNS 플랫폼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네이버를 활용해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추천드릴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은 검색 기반 노출이기 때문에 알고리즘과 키워드 파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키워드 마스터 들어가셔서 키워드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무릎 보호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밑에 관련 키워드에 많은 분들이 무릎 보호대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짜르르르 나옵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요, 하나씩 다 눌러봐야 돼요. 눌러봐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고 지금 이 관련된 글이 이 인터넷상에 네이버상에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경쟁이 심화된 키워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내 글이 노출될 확률이 적어요. 이미 메가급의 블로거들이 많이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 경쟁력이 낮은 거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요, 총 조회수, 문서수, 비율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쉬운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이 이 키워드 마스터이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 마스터 추천드린 거고요. 관련 키워드를 두 번째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총 조회수. 사람들이 PC랑 모바일 얼마나 이 키워드를 검색했느냐가 나와 있는 것이 총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문서수, 지금 네이버 상에 얼마큼 문서수가 있는지 나와 있는 지표고요. 그래서 비율, 마지막으로 최종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너무 보는 게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비율만 보시면 돼요. 일단 비율은 앞자리가 0점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점령해서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1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극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2까지 넘어가시는 건 추천 안 드리고요. 0점 몇, 1점 몇까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총 조회수가 지금 18만 2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서수가 13만 2천이죠.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문서수보다.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내가 게시글을 올려야지 내 게시글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율만 보고 0점 몇인지 1점 몇인지 2 넘어가는 거는 비추천. 0에서 1까지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페이스북, 트위터 활용해 주신 분들은요, 이 해시태그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해시태그 찾는 방법은요, 너무 광범위하게 찾으면은 이건 역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흥 맛집을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시흥 맛집을 검색했더니 지금 게시물이 29만 4천 개가 있어요. 이미 29만 4천 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경쟁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 이미 메가급들이 위로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흥 맛집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잡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만약에 내가 시흥 은행동 맛집이라고 검색했더니 게시글이 1919개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게시글의 수가 작은 것을 타겟으로 해서 해시태그를 걸어야지 우리 기업 제품들이 훨씬 더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키워드는 0에서 1% 비율, 다음으로 해시태그는 게시글 수가 적은 순서대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접 진행을 할 건지 혹은 이런 대행사를 껴서 할 건지 되게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직접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이죠. 대행사를 끼지 않고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작품, 누구보다 내 서비스를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어떤 것에도 제휴를 받지 않아요.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공부를 하겠죠. 다음으로 타사를 진행했을 때 장점은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마케팅은 비타민이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나한테 맞는 것을 효율적으로 썼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간은 높은 예산이 있죠. 내가 직접 진행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들지만 예산이 크게 들진 않아요. 하지만 대행사를 꼈을 때는 탁 단축이 될 수 있지만 예산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초보자분들은 너무 지금 마케팅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지금 뽑아왔거든요. 자, SNS나 블로그 대표 대행사에는 링블 레뷰, 강남 맛집, 마녀 체험단 등이 있습니다. 지금 초보이신 분들 내가 지금 대행사를 껴서 할 건데 어디서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에서 하면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많이 이곳을 업체를 많이 이용해 봤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고 결과물도 좋았던 업체들만 저희가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자, 친구에서 이름으로 검색하기 오픈 채팅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여라 셀럽 혹은 체험단 1, 체험단 2, 체험단 3 검색하시면 여기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시면 뭐 블로거 분들도 있고 나처럼 이런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뭐 어떤 블로그를 모집해요. 하루에 방문자 500명 이상, 게시글이 한 500개 이상 있으신 분들만 모집합니다. 이런 모집 조건을 걸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게시글을 이런 채팅방에 오픈을 하면은 거기 안에 계신 블로거분들이 나랑 조건이 맞네 하시면은 바로바로 신청해 주신 방식. 이런 상황이 중요한 점은 이런 대행사를 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오픈 채팅을 활용했을 경우 내가 직접 모집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마케팅을 진행하실 거면은 금액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대부분의 대행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되게 높게 그 금액을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우리가 흔히 끼워 팔기라고 했죠. 나는 A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B랑 C를 하면은 훨씬 더 높은 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솔깃솔깃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정확하게 예산을 정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예산을 10만 원까지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예산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적어도 3개에서 5개의 업체를 비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물건 구매할 때도 어떤 물건이 좋은지 뭐 한 3-4개는 비교하고 구매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기업, 우리 브랜드를 홍보해줄 이런 대행사를 찾는데 여기 좀 저렴하네, 여기 좀 좋은 거 같네, 여기 좀 리뷰 좋네 라고 덜컥 한 업체만 보고 하는 것보다 3개에서 5개 정도 업체를 비교한 다음에 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일 혜택에 속지 않기, 오늘 당일 계약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당일 혜택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한다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서 이런 당일 혜택 때문에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바로 덜컥 계약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행사 종류도 많고 카카오 오픈 채팅도 많고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돈을 들이긴 싫은데 내가 직접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카오톡 오픈 채팅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우리 제품 이거 해주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신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하루에 일 평균 방문자 몇백 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잡으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분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는 점.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사의 특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행을 하던 내가 직접 하던 마케팅은 비타민이다라는 공식이 같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내가 맘카페가 지금 어울리는지 혹은 뭐 내가 지금 그냥 일반 지역 카페가 어울리는지 SNS 블로그가 어울리는지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징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품이랑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케팅 대행사만 믿고 다 해줄 거야 라는 마인드보단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부가가치가 많이 나왔구나. 아니, 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효과가 없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조금 더 실력을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강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비타민이다. 요거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다가 어려우신 점은 저희 오프라인 강의 때 많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